안녕하세요, 선생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송희성입니다. 예. 선생님, 그 정시 지원 전에 반드시 좀 고려하셔라 해가지고 내용을 좀 준비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어제는 이제 수능 분석도 해주셨는데 첫 번째 고려하셔야 할 점들이 그 지원에서의 본인이 받아들일 마지노선이 어떤 것이냐. 예,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뭐 세 가지 정도 말씀해 주셨죠. 네. 뭐 N수 염두를 얘기했고, 예. 그 다음에 학교냐 학과냐, 예. 그 다음에 내가 지역적 거리를 예. 어디까지 통학 문제 때문에 해결할 예. 거냐.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그 필요하시면 뭐 어제 방송 다시 들으시면서 첫 번째 고려해야 될 점들 다시 그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고려해야 될 점은 어떤 걸까요, 선생님? 가장 기본적으로 이제 숲을 보셔야 됩니다. 사람들은 나무 혹은 가지만 볼 때가 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예. 보통 이런 질문 하잖아요. 나의 수능 점수로 어느 대학까지 갈 수 있나요? 예.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변화거든요. 예. 전년도와 올해 어떤 변화가 있는지. 아, 이 숲에 바람이 어떤 바람이 불고 있는지. 예. 네. 그 숲이 갑자기 좁은 숲으로 변했는지 큰 숲으로 변했는지를 먼저 파악을 해야 되는데 나무가 막 조밀하게 막 심겨지게 됐는지. 예, 그러니까 나무를 많이 심을 수도 있고 적게 심을 수도 있는데 듬성. 그걸 보지 않고 어떤 나무를 심을 건지만 생각을 하게 되면 오히려 위험한 결과가 나오는 거죠. 대표적인 게 바로 모집 인원입니다. 예. 그러니까 각 대학마다 최초 모집 인원이 있고요. 그다음에 수시에서 이제 2월 되는 모집 인원이 나중에 이제 수시 결과 다 끝나고 나서 합쳐서 최종 인원을 발표하잖아요. 그럼 가장 쉽게 생각을 해볼게요. 뭐 A라는 대학이 최초 모집 인원이 10명입니다. 그 다음에 2월이 또 10명 생겨서 최종 20명이 전년도에 생겼었어요. A 대학 A 학과가. 근데 B 대학은 최초 모집 인원이 5명이었습니다. 근데 최종 2월이 20명이 됐어요. 어이구. 그래서 25명이 됐네요. 그러면 전년도 대비해서 올해는 결과가 어떻게 될 거라 예상을 하시나요? 일반적으로 생각을 한다면. A, B가 작년에 동일한 점수였다라면은 B 대학이 올해는 점수 컷이 조금 더 내려가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모집 인원을 보기를 잘 보진 않더라고요.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니까 전년도에 모집 인원이 최종 모집 인원이 적었는데 올해 굉장히 많아졌다면 컷은 당연히 내려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확실히 예전에 그 스카이 중에 Y 대학에서 대기과학과 원래 이제 5명 선발하려고 했는데 수시에서 10명이 넘어오다 보니까 비인기 학과가 5명 뽑아도 겨우 컷을 유지할 만한데 3배가 돼 버리니까 지원할 학생들이 없어서 그때 뭐 아주 구멍을 쳤던 해가 있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말씀해 주신 예가 이런 게 되는 거죠. 올해로 치면 마찬가지로 Y 대학에 경영경제학과가 있는데 최초 모집 인원이 줄었습니다. 10명 넘게요. 그런데 지금 이것 때문에 이제 모의 지원 사이트라든지 아니면 뭐 다른 쪽에서 굉장히 컷을 좀 높게 잡아놨어요. 이 이유 때문에. 10명은 별 차이가 아니잖아요. 원가에서 10명은 굉장히 큰 차이죠. 네, 크죠. 왜냐하면 서울대밖에 없으니까 그 위에. 아니면 뭐 치상위권 대학이니까 몇 개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큰데 10몇 명은. 근데 이거는 최초 모집 인원 비교잖아요. 근데 2월 숫자가 올해 불수능이라 우르르 내려온다면 그러면 전년도보다 또 많아진다면 그런 점도 이제 고려해야겠네요. 그런 점도 이제 고려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 전년도 모집 인원과 올해 모집 인원은 끝까지 지켜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늘어나냐 줄어나냐. 그리고 여기서 더 중요한 거는 늘어남으로 인해서 그와 비슷한 학과의 다른 학교들, 비슷한 위치에 있는 다른 학교까지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글로 다 지원할 테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내가 지금 어느 정도 대학에 한 가군에 한 3개, 나군에 3개 정도 정해졌다면 지금 판단하지 말고 최종 2월 숫자까지 본 다음에 전년도와 비교해보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다른 군도 다 비교해보면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고려하면 정말 좋습니다. 수시랑 수시 모집 인원도 사실 살펴보면 좋습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수시 모집 인원이 줄었습니다. 최초 모집 인원이 줄었다고 가정을 해보십시다. 근데 정시까지도 줄었어. 그럼 이 학과는 통폐합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충분히. 왜냐하면 입학처 측이든 아니면 뭐 대학 측에서 뭔가 여러 가지 뭐 회의를 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이 인원 조금씩 줄여 나가야겠다라고 해서 줄이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런 케이스는 아무래도 좀 피하는 게 나을 수 있죠. 점점 줄여가면서 뭐 과 이름을 바꾸든지 뭐 그런 식으로 이제 통폐합이 학부제로 변경될 수도 있는 거고요. 최초 모집 인원도 좀 중요하지 않나요, 선생님?
그렇죠. 최초 모집 인원도 근데 2월 자체가 사실은 그렇게 큰 변화가 없기 때문에 최초 모집 인원이 일단 줄었으면 일단 그러면 아무래도 좀 불리하기 시작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최초 모집 인원이 이제 대학에서 볼 때는 그 정도 규모를 뽑는 게 정시에서 좋은 학생을 선발하기에 적절하다라는 판단 때문에 결정을 해놓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최초 인원이 전년보다 많아지면 오히려 정시 뽑는 게 더 낫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뽑힌 거고 확 줄였으면 10명, 20명, 막 30명까지 줄였다면 오히려 수시에 더 좋은 인재들이 오니까 오히려 정시에서 좀 더 줄인 거다라고 판단하는 거겠죠. 그렇다면 이제 모집 인원의 변화 그리고 인기도 이런 부분들까지가 좀 고려를 해야 된다. 그게 가장 첫 번째 기본이고요. 그 다음에 보는 게 바로 이제 다른 부분들, 바로 군병동 같은 걸 보셔야 됩니다. 군병동 같은 경우는 다군에서 뭐 나군으로 옮겨간 학과들, 혹은 나군에서 가군으로 옮겨간 학과들, 혹은 가군에서 다군으로 옮겨간 학과들,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다양한 조합들이 나오는데 이것도 바뀐 이유들이 다 있을 겁니다. 찾아보면 학과마다 우리 다군보다는 나군의 학과를 옮겨서 우리 학교와 다른 학교의 비슷한 경쟁률을 좀 더 좋은 애들을 흡수하려는 전략을 세운 걸 수도 있고 입학처에서 건대에서 이제 다군 모집 인원을 100여 명 늘린 거 이런 것도 이제 전략적인 판단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군 변동 역시도 꼼꼼히 살펴봐야 된다. 이제 가군에서 다군으로 넘어갔냐, 그러니까 간하군에서 다군으로 넘어갔냐, 다군에서 간하군으로 넘어갔냐에 따라 다른데 이런 말 들어보잖아요. 다군에 쓸 데가 없다. 그러니까 아주대 의대는 왜 가군으로 갔을까요? 아주대 의대는 아무래도 저기 이국종 교수님 영향이 있지 않을까. 지금 아주대 그 외상센터 모르는 사람이 있나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아주대가 가군으로 옮겨가서도 충분히 좋은 인재를 뽑을 수 있을 거다. 옛날에는 15배수 뽑았습니다. 다군에서. 근데 지금은 면접 배수. 지금은 그냥 일괄 전형으로. 그러니까 15 경쟁률이 많이는 안 나오겠지만 그래도 다 면접 봐서 경희대 이대를 꺾을 수 있을까요? 중대까지. 두고 봐야겠죠. 그 다음에 이제 재밌는 거는 지방 이제 거점 국립대학도 되게 이런 일이 많이 발생합니다. 충무대, 충남대가 이번에 서로 거꾸로 바꿨습니다. 그렇죠. 거꾸로 바꿨기 때문에 이런 케이스는 서로 같이 협의해서 피했구나. 한번 바꿔서 한번 해보는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별 차이가 없겠다. 전년도의 그 차이가. 근데 다군에서 가군 넘어간 거랑 간하군에서 다군 넘어간 거는 아무래도 다군이 껴있으면 조금 다르군요. 충원율에 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죠. 아무래도 다군의 충원율이 많이 도니까. 군변동 부모님들께서 보실 때 다군으로 갈 때 이거 좀 조심하시고 이제 군변동을 이제 언급하신 이유는 옮겨진 학교가 있다라면은 그 군을 제외한 나머지 군에서 어떤 학교들을 쓸 것인지를 좀 추론을 조금 해보셔야겠네요. 다른 지원자들이. 맞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고려할 게 바로 학부제. 학과에서 학부로 이제 통합해서 뽑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아니면 주야간이 통합돼서 뽑는 학교도 있고. 그러면 예를 들어 주야간이 통합되는 경우는 야간의 입결을 절대 머릿속에 지우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대신 인원이 많아졌기 때문에 주간으로 뽑던 때에 비해서는 주간 입결보다는 약간 다소 내려갈 수 있지만 야간의 입결에서 확 올라갈 것이기 때문에 그 점을 전년도 입결 보실 때 주의해서 보셔야 되는 거고 올해 중앙대처럼 특히 전공개방 모집으로 모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계열로 뽑기 때문에 이런 케이스는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추합이 어디까지 돌지도 모르는 거고 경쟁률도 예상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점은 좀 많이 고민을 하셔야 돼요. 선생님 고려해야 될 세 번째 점은 어떤 걸까요? 바로 이제 그 사설 모의 지원 프로그램을 어떤 걸 선택하는 게 좋아요라는 물음이 가끔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언급은 할 수 없으니까 회사를 했는데 회사 방식이란 게 각자가 달라요. 스타일이. 어떤 곳은 본인들이 예측한 점수를 기준으로 뭐 상향 지원이다, 적정이다, 소신 지원이다 이렇게 표시하는 곳이 있고요. 또 다른 곳은 표본을 이제 모의 지원하는 사람들의 표본을 가지고 그걸로 예측을 하는 시스템이 이렇게 보통 두 가지로 크게 나뉘거든요. 그러면 어느 게 좋다고 제가 말씀드리기는 사실은 어렵고요. 각자의 방식이 좀 약간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조금 그 활용 팁들을 조금 말씀해 주시면 좋겠네요. 일단은 예측 시스템을 하는 그런 곳은 보통 그 보수적으로 약간 잡는 경향들이 있거든요. 그럼 내가 안정 지원을 하고 싶다면 보통 그런 업체에 한 2-3개 정도를 이용했을 때 공통적으로 비슷하게 나오면 그 컷이 비슷하게 안정적으로 나올 때가 많습니다. 올해도 보수적인가요, 선생님? 저는 올해도 약간 보수적이라고 봅니다. 그런 그래요? 시스템 정도는. 작년에는 그 크리스마스 때까지도 아주 낙관적이었잖아요. 아니 2월 되고 나서도 확 바뀌더라고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시스템에 주의할 점이 뭐냐면 그 중간에 바뀝니다. 최종 2월 숫자가 나오고 나서
수치가 살짝 바뀌어요. 예. 그러니까 바뀌는 곳도 안 바뀌는 곳도 있는데 이월 숫자가 많아지면 그 내가 소신 지원을 했던 곳이 다시 조회에 뜨면 적적으로 바뀔 때도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최종 모집 인원이 나오고 나서 다시 한번 예. 이미 결제를 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예. 사용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작년에는 특히나 그 예측 시스템을 쓰셨던 곳들이 영어 절평 때문에 아주 혼란을 겪다가 뒤늦게서야 이렇게 조금 다가갔던 경우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환산 방식이 처음이라서 또 바뀌니까, 갑자기 예. 거기서 이제 많이 또 오류도 많이 발생하긴 했었죠. 예. 그래서 좀 조심스럽게 예. 접근하면 좋고 수치도 틀린 경우도 예. 있기 때문에 예. 한 번쯤 다시 한번 본인이 직접 계산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예. 직접 계산해 보시는 거는 어차피 지원 때까지 기간이 많이 남아 있으니까 직접 수기로 계산은 꼭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자, 표본을 통해서 분석하는 경우는 어떤 건가요? 이게 가장 많이 사용하는 시스템인데요. 예. 이제 수많은 학생들이 모의 지원해서 표본이 모입니다. 그 대학에 내 앞에 몇 명 있는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내 앞에 몇 명 있는지도 알 수 있고 뒤에 그 대학들이 예. 그 아이가 어느 대학을 썼는지도 어느 대학을 원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의 지원, 그러니까 1순위가 어느 대학, 가군의 어느 대학, 나군의 어느 대학, 다군의 어느 대학을 원한다. 그러면 일단 첫 번째는 그 대학들을 보면서 내 바로 앞에 있는 애가 어느 대학을 썼지? 근데 다 비슷해요. 그럼 나는 알맞게 선택한 것일 때. 왜냐면 환산 방식상 내 유리한 곳은 다 남들에게도 똑같이 유리하니까요. 예. 근데 엉뚱하게 나랑 다 다른 것 같아요. 예. 가나톤이 나랑 다 다릅니다. 예. 근데 그 아이들이 동일해요 또. 그거는 이제 본인이 선택이 뭔가 잘못된 경우도 있죠. 과목마다의 점수 구성이 좀 달라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똑같은 대학을 기준으로 예. 똑같은 대학에서 내 앞에 있는 애들 이제 순위를 보면 거의 엇비슷하게 나옵니다. 표점 반영 대학이면 표점이 유리한 대학 애들끼리 예. 모이니까 그 대학끼리 애초에 불리한 대학으로 오진 않았을 테니까. 예. 근데 내가 뭔가 선택이 이상하다면 내 선택을 다시 한번 고민해봐야 되는 거고요. 예. 앞에 있는 애들 중에 뭔가 이상한 애들이 한 명씩 있으면 예. 그 아이는 허수일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진짜 제대로 된 표본이 아니라 그냥 한번 해볼거나 아니면 수시 이미 붙었지만 점수가 있으니까 그냥 가만히 이제 냅두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제거하거나 혹은 내가 그걸 보면서 변동시키거나 표본을 보고서도 컷을 조금 예상하시기도 하고 한다면서요, 선생님? 실질적으로 표본의 그 끝까지 좀 지켜봐야 되는데 그 보통 가장 많이 이용하는 때가 원서 접수 때부터 많이 이용하거든요. 그러면 그게 수시로 빠지거나 아니면 수시로 들어오거나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럼 그런 걸 보면서 이 아이들이 어느 쪽으로 이동했냐라고만 찾는다면 실질적으로 조금 더 이제 컷이 올라가냐 내려가냐를 예상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모의 지원하는 것을 보면서 이게 최대로 점수 컷이 높아질 때 상황에서의 지원자 구성을 또 살펴보고 최저로 낮아질 때의 지원자 구성을 살펴보면서 이게 변동될 수 있는 폭도 좀 예상하는 거고 실제로 빠져나가는 동향들도 좀 살펴보면은 어느 정도 좀 짐작이 가능한 부분인가 봐요. 그 부분에 심지어 특히 최상위권 같은 경우에 특히 백분위 대학은 동점자 구간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표본들이 점수가 촘촘하냐. 1점씩 떨어지거나 0.5점씩 그냥 툭툭 떨어지거나 아니면 동점이 우르르 몰려 있을 때는 동점자 규정도 보셔야 됩니다. 그러네요. 동점자 규정을 보면서 내가 그 동점자의 1순위에 내가 가장 먼저인가 뒤에인가에 따라서 보수적으로 잡아야 되냐 아니면 긍정적으로 잡을 수 있냐를 따져볼 수도 있습니다. 작년만큼은 아니겠지만은 그래도 올해 100분이 쓰는 대학에서는 동점자 규정이 좀 중요하겠네요. 전년도보다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국어처럼 오히려 더 많이 몰리기 때문에 오히려 몰리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네요. 왜냐하면 100분위 대학은 보통 정수로 떨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자, 네 번째 고려해야 될 점은 어떤 걸까요, 선생님? 보통은 이제 경쟁률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사람들이 경쟁률에 대해서 되게 이제 간과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차피 이거 쓰면 경쟁률 최종 경쟁률만 따지지 않냐? 어떻게 이거 가지고 판단을 하냐? 근데 우리가 이제 모집 기간이 다른 대학들도 있고 아니면 경쟁률이라는 게 사실은 그 추이라는 거잖아요. 애들이 점점 모이는 구간들. 예를 들어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전년도에 서울대 윤리교육학과가 원래는 없었습니다. 근데 2월 돼서 한 명 뽑았어요. 근데 첫날에 9명 지원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9명 지원하고 첫날에 9명. 이건 의미가 너무 많은데.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뭔가 몇 명 안 뽑는데 첫날에 갑자기 많이 지원을 했다. 경쟁률이 높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아예 먼저 상향 지원 넣고 다른 데가 고민한 경우도 있고 또는 그냥 안정 지원했거나 고민하는 경우죠. 근데 이런 케이스는
면접이 있거든요. 서울대는. 아, 그렇죠. 근데 촘촘하잖아요, 문과는. 예. 그 면접으로 인해 가산점 때문에 변수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미리 지원해 놓는 게 불리할 게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해놓고 더 지원하지 말아라. 예. 라는 의미로 이렇게 한 걸 수도 있습니다. 아, 이게 면접 대학들에서의 팁일 수도 있겠네요. 예, 혹은 뭐 그럴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렇지 않은 대학들 있잖아요. 오지마. 그럼 오지마라는 의미로 진짜로 많이 예. 이제 지원하는 애들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예. 보통은 첫날 경쟁률은 그런 식으로 많이 따집니다. 예. 근데 그렇게 특수한 경우고요. 예. 보통 가장 중요한 경쟁률의 시간은 바로 그 마지막 날의 오전입니다. 예. 보통 마지막 날의 최종만 생각하거든요. 예. 마지막으로 보여주는 시간대만 경쟁률을. 예. 마지막 발표. 예. 근데 경쟁률. 그 전 예. 발표가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그 전 발표가 굉장히 적다면 예. 몰릴 경우가 있습니다. 그 예. 최종 바로 전 그 사이 시간대. 저공 비행하다가 갑자기 이제 쭉 치솟는 거죠. 예, 쭉 치솟으니까 순간 늦은 거죠. 내 판단이. 예. 그렇기 때문에 보통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왠지 보기 좋다. 예. 내가 보기 좋다고 생각하는 거는 남들도 예. 보기 좋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다 똑같이 생각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 1.0이 안 넘어가는 대학 그 경쟁률 있잖아요. 그거는 대통령 피해라. 예. 누구나 다 똑같이 생각하기 예. 때문에 차라리 두 번째, 세 번째로 낮은 이런 학과들이 차라리 낫더라고요. 네, 훨씬 나올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거는 경쟁률을 봐야 되고 또 비인기 학과와 인기 학과의 경쟁률도 다르게 봐야 되는데 또 이제 선생님 이제 더 붙이면은 고공 비행하다가 더 못 올라가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 아무래도 이런 케이스 같은 경우는 사실 그것까지 예측은 좀 어렵고 예. 근데 비인기 학과 같은 경우에는 경쟁률이 많이 올라갈 때가 있어요. 중간에. 예. 그럼 이거는 보통은 안정 지원하는 애들이 많겠습니다. 예. 그럼 이런 케이스는 경쟁률 상관없이 과감하게 진로도 됩니다. 만약에 본인이 예. N수를 심리적 마지노를 제대로 정했다면 예. 그 애들이 오히려 추합으로 많이 빠져나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비인기 예. 학과에서 경쟁률이 높다면. 예. 그렇죠. 비인기 학과에서의 경쟁률 부분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아, 선생님 다섯 번째 고려해야 될 점은 어떤 건가요? 영어 등급에 따른 전략을 아까 설명하다가 말았는데 예. 이 부분에서 좀 더 깊이 있게 좀 설명을 예. 하려고 합니다. 이제 영어가 가감이 있고 영어 반영비 있는 대학이 있잖아요. 예. 그럼 일단 내가 그 영어를 1등급과 2등급일 때 환산 점수 그 대학의 환산 점수 기준으로 얼마나 떨어지는지 알고 싶다면 예.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 첫 번째는 입학처에 물어보면 됩니다. 예. 그 해당 입학처에 전화해서 저 영어 1등급과 2등급일 때 환산 점수 기준으로 몇 점 차이나요? 물어봅니다. 예. 그다음에 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국어 표점 1점당 환산 점수 몇 점 떨어지나요? 물어봅니다. 예. 그거를 비례식으로 비교하는 겁니다. 예. 예를 들어 연대가 있습니다. 예. 연대는 이과랑 문과랑 약간 다른데 예. 예를 들어 뭐 연대 문과 같은 경우에는 이과 같은 경우에는 5.55점 차이 납니다. 예. 그러니까 5점이라고 하지만 환산 점수 반영 때문에 5.55가 되거든요. 근데 국어 표점당 몇 점 환산 점수 몇 점일까요? 1점당. 국어요? 네. 대략 한번 맞춰 보세요. 영어가 5.5로 되면 국어 1점은 3.33 정도 되나? 아닙니다. 한 1.1, 1.2밖에 안 됩니다. 아, 1.1 정도 되는군요. 그게 9분의 1씩 되니까 그래- 1.1, 3.3, 5.5 이렇게 되는. 그러면 몇 점을 올려야 될까요? 국어 표점을. 국어를 5배로 올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5점이나 올려야 되잖아요. 그래야 예. 메꿔지는 거죠. 2점과 예, 예. 1등 내가 2등급이면 예, 예. 1등급 애들과 만회하려면 아, 역시 국어를 올려야 되는데 연대는 영어 중요하네요. 그렇죠. 예. 무지하게 중요하게 되는 거죠. 근데 예. 고대를 생각해 봅시다. 예. 고대는 1등급과 2등급의 차이가 몇 점인지 혹시 들어보셨나요? 2.5점 차이였던가요? 그렇죠. 예. 근데 국어를 기준으로는 몇 점 차이 안 나요. 예. 한 아. 1점에서 2점만 올리면 예, 되는 예. 거거든요. 예. 서울대는 0.5점입니다. 예, 그렇죠. 그러면 1점만 높이면 되잖아요. 예, 예. 환산 점수로도 1점이니까. 예. 얼마 차이 안 나니까. 예. 그럼 오히려 그런 건 반영이 적은 거죠. 그렇게 예. 따져가면서 하면 예. 됩니다. 예. 대학의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예. 성적 산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예. 그 사이트. 그럼 들어가서 등급을 바꿔가면서 예. 똑같은 점수로 해놓고 등급만 달라서 영어 등급만 바꿔가지고 점수를 계산하는 겁니다. 계산을 그럼 몇 점인지 나올 거 아니에요. 예. 그다음에 국어를 1점만 다르게 또 해보는 겁니다. 예. 몇 점인지 나오잖아요. 예. 아니면 수학으로 알고 싶으면 수학만 하면 되고 예. 탕구로 알고 싶으면 탕구만 하면 됩니다. 예. 그렇게 해서 비교해가지고 예. 내가 이걸 메꾸려면 영어를 메꾸려면 영어의 등급 차이를 예. 타 과목에서 몇 네. 점으로 메꿀 수 있는가? 네. 예. 자, 고려해야 할 점 마지막 포인트 설명 부탁드릴게요, 선생님. 이제 가장 이제 고려해야 될 게 바로 원서 접수 기간에 따른 변수입니다. 예.
원서 접수 마감일이 유독 빠른 대학이 있고요. 예. 뭐 대표적인 서울대가 있죠. 예. 혹은 하루 빠른 대학도 있고. 예. 더 빠른 대학 아니 서울대랑 똑같은 대학이 뭐 경인교대라든지 몇 개 있네요. 생각해 보니까. 그다음에 하루 빠른 대학 대표적으로 국민대 같은 데 있고. 그다음에 이제 보통은 다 1월 3일인데 5시인 대학, 6시인 대학, 뭐 7시 대학, 지방 쪽에는 8시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가 좀 다 다릅니다. 예. 특히 가장 조심스러운 건 바로 여론입니다. 예. 지금 인터넷 세대잖아요. 예. 커뮤니티 정말 많잖아요. 예. 내가 서울대를 썼어요. 예. 근데 아직 끝나지도 않았어요. 나고 써야 되는데 나 서울대 썼다. 예. 근데 검색해 보니까 내가 옛날에 내 성적표를 올려놨네요. 예. 그럼 다른 애들은 그걸 보면서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몇 점을 얻었구나. 얘 가군 이거 썼네. 얘가 이 가군 이거 붙을 수 있나고 내가 스스로 본인이 고민하는 겁니다. 얘가 빠지겠네. 그럼 나는 이거 비슷한 계열인 얘가 어디 있어 찾아보고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여론을 좀 잘 살펴볼 여지도 있습니다. 물론 아예 신경 안 쓰는 분들도 있고요. 신경 쓰는 분들도 있고요. 특히 가장 조심스러운 건 바로 하루 전날. 국민대 같은 경우라든지 뭐 올해는 그런 대학들이 몇 개 있으니까 이런 대학들로 변수를 혹시 고려도 할 수 있는 거죠. 그 여론을 보면서.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로 시간대가 다른 대학들 중에 비슷한 구간의 대학들. 5시 끝나면 애들 어떻게 합니까? 막 쓰죠. 그래, 속편하다 했다 했는데 6시에 있는 대학 중에 5시 있는 대학과 비슷한 대학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5시는 고려연대면 6시는 서강대입니다. 6시, 7시는 사실 묻지마 지원이 많아지겠네요. 그렇죠. 사실 마지막 발표는 대부분 다 늦어야 3시이기 때문에 그 전에 다 고민을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계속 밀어두실 이유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죠. 그래서 그 여론을 너무 신경 쓰기보다는 본인이 그 마음가짐대로 그냥 지원하는 게 사실은 오히려 변수에 더 적은 영향을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이고, 선생님 올해 거의 입시가 이제 마무리되어지는 시점인데 이 정시 지원 가이드라인 준비하시면서 수험생들에게 꼭 전하고 싶으셨던 메시지나 이런 거 있으시면은 마지막 인사랑 같이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생님. 저는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올해 안에 정말 고생하셨고요. 다들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송희정 선생님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 주 방송은 금주에 이어서 정시 지원 가이드라인을 또 한 번 저희가 준비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